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연입니다. 제가 모터리원에서 인사드리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데 더더더 오랜만에 혼자서 시승기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약간 좀 떨리고 버벅일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온 첫 시승기는요, 바로 아우디 A6 45T FSI 모델입니다. 사실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우디의 디자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한 10년 전, 한 15년 전부터 진짜 저는 아우디의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단어에는 이상하게 여성스러운 면이 좀 같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유려하게 되어 있어야 고급스러운데, 저는 아우디가 왜 좋냐면요, 그러면서도 남성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프리미엄 디자인은 맞는데, 그런데 직선적이면서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그런데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네, 아우디의 포인트 얼굴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기조를 잃지 않았죠. 그리고 이 디자인의 정수는 옆모습인데요, 항상 그 옆 라인도 직선과 이 라인이 잘 조화된 우아한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남성적이면서 우아해요. 저는 그래서 아우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A6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 모델이고 볼륨 모델이죠. 자, 일단 여기 짧은 오버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유려한 라인, 루프도요 크게 멋부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하게 무언가 튀어나오거나 주름을 잡은 건 없습니다. 다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인데 잘 어울리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조금 더 선에 힘을 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도 강렬하고 남성적이면서도 또 우아하죠. 아우디는 사실 앞에, 옆에, 뒤에 안 예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뒷모습은요, 뭔가 직선적인 것 같으면서 가로로 확 눈에 띄게 질러주는 이 라인이 있고 살짝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태가요, 뭔가 넓고 직선적인 것 같은데 살짝 볼륨감이 있는, 네, 그런 형상입니다. 사실 여기도 군더더기가 없죠. 이상한 장식이나 면을 접었다던가 뭐 면에 힘을 줬다던가 한 게 없고, 정말 살짝 포인트를 줌으로써 네, 전체적인 인상도 조금 더 통통하게 해줬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또 직선적이면서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또 고급스럽습니다. 자, 일단 트렁크도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열고 닫히는 거 있고 잠기는 것도 다 있네요. 그리고 안전 삼각대 이쪽에 있고요. 시트는 폴딩이 되고요. 2열 시트 폴딩 되고, 그러면 이제 긴 짐도 실으실 수 있고요. 길이는 저 안쪽까지 깊습니다. 이 골프백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골프백을 못 챙겼네요. 여기 12V 그 시거잭이 있고요. 저쪽에 추가로 무언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실 때 곳곳에 우드 트림을 많이 썼고요. 여기에 크롬 장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바탕까지 해서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특히 여기 가죽 스티치에 이런 부분이 고급스럽게 되게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자, 이쪽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도 이제 크롬 장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가 잘못 들어오면 이쪽에 반사되는 햇빛에 눈이 부실 수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단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틴팅을 하시는 게, 원래도 이제 전방 주시를 잘 하기 위해서 틴팅을 원래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틴팅이 무조건 뭐 나쁘고 프라이버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틴팅은 원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빛이 들어와서 바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반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차는 틴팅을 꼭 해줘야 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곳곳에 이렇게 크롬으로 약간 테두리를 마감하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이렇게 작은 네모는 아니죠, 작은 형태, 그리고 이쪽에 큰 형태, 이렇게 해서 크롬으로 뭔가 선을 긋듯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그로시에다가 디스플레이가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매끈한 느낌이, 약간 좀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이 들죠. 이게 버튼이 보시면 외부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버튼을 눌리는 거 2개, 그리고 이쪽에도 버튼 자체는 이렇게 3개,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이얼과 네, 스타트 스톱 버튼이죠. 그러다 보니까 버튼도 없으면서 굉장히 매끈한 느낌입니다. 기존 차의 느낌이 살면서도
근데 그 안쪽에 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시트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탔던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요 가운데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 지나가는 공간이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도 좀 많이 높아요. 요 가운데도 많이 높은 편이고, 보시면 지금 손 크기를 훨씬 넘죠. 보통 다른 차들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발바닥을 땅에 댔을 때. 근데 요게 지금 딱 닿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 종아리 길이와 높이가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는, 지금 어느 정도 딱 맞는 그런 상태라서 좀 시트가 약간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시트 길이도 짧지 않습니다. 제 허벅지 길이 정도 딱 되게끔 되어 있어서, 보통은 짧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들에 비해서 이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앉기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 머리 공간이, 저는 이게 좀 세단이고 쿠페형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되게 그래도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쿠페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이 아주 여유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시트가 조금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정도? 제 키가 165 정도 되니까요. 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뒷공간은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요, 송풍구가 지금 2개, 여기도 또 송풍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좌석 송풍구가 총 4개가 있고, 그리고 각자 온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도 왼편, 오른편의 온도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고, 지금 충전기, USB 충전 단자 2개랑 시거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도 충분히 편의 공간을 살려놨는데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이 앞좌석의 고급스러움에 비하면 뒷좌석은 좀 단촐한 느낌이긴 합니다. 운전자보다는 뒷자리 승객을 배려한 차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운전자 중심이 돼 뒷좌석도 괜찮다,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왜냐면 날이 밝거든요. 손을 이렇게 하면은 하얗게 빛나요. 요 안전벨트 요 체결되는 요 주변에 하얗게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게 주차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네. 그리고 이 뒤쪽에도 이 라이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라이트들이 다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입니다. 252마력에 37.7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가졌죠. 일단은 WC1 타입이고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자, 여기 서비스 홀로 WC1 형태가 보입니다. 여기 2개의 암들이 보이시죠? WC1이니까 아마 아래쪽에도 있겠죠. 전륜 쪽에 댐퍼랑 스프링도 저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자체가 이 앞에 전륜에도 살짝 모인 상태로 지지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네, 모인 상태로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바가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차체랑 연결돼서 저 안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바가 또 이제 이 앞에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방열 작업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싱글 터보지만 어쨌든 터보니까 이 방열 작업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 에스트로닉, 7단 에스트로닉이 맞물려 있고요. 이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직결감이 되게 좋은 변속기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좀 있죠. 뭐 무게도 있고 크기도 있고 나중에 수리비도 어마어마하지만, 어쨌든 직결감과 이 스포츠성, 그거만큼은 정말 괜찮은 변속기는 맞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듀얼 클러치, 그러니까 에스트로닉이 더 뭔가 변속이 더 빠르고 빠릿빠릿하면서도 직결감이 있고, 뭔가 더 스포츠성에 가까운 그런 변속기인데, 더 큰 힘, 더 빠른 차일수록 에스트로닉을 안 쓰고 팁트로닉을 씁니다. 팁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듀얼 클러치랑 비교를 하자면 그냥 자동 변속기죠. 근데 사실 그게 토크를 더 잘 견딥니다. 이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토크에 좀 약해요. 그래서 네, 조금 힘은 좀 빠지지만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그런 차에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은 이 커브가 다 덮여져 있고, 이런데 세세하게 다, 지금 이것도 고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하고 이쪽 지금 실내 캐빈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변속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변속기가 좀 세로로 긴 타입이다 보니까 변속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리가 좀 있고, 여기에도 이제 방열 기능을 다 꼼꼼히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소음 진동에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소음 진동이 잘 없었어요. 자, 여기 앞에도 네, 이런 커버도 다 되어 있죠. 아우디 A6 45 TFSI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자,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는 252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아마 37.7kgm/m일 거예요. 그러니까 200 중반 정도의 마력에 네, 토크가 40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닉이 맞물려서요, 빠릿빠릿한 변속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승차감입니다. 처음에 이 차를 타고 가장 놀란 부분이었어요. 주행 질감도 매끄럽고요. 네, 승차감은요 깔끔합니다. 제가 느낀 거로는요 깔끔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사실 이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차의 승차감을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뭔가 이제 원래 서스펜션 자체를 완전 편안하게 맞춰놓은 이 물렁물렁한 그런 출렁출렁한 그런 편안함은 아닙니다. 충격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하체 느낌을 고급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시트는 또 어찌나 편한지 이 앉아있는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노면의 상황을 전달은 해줍니다. 분명히 차가 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충격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노면에 진동이 항상 또 있잖아요. 이 진동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로 진동이 오는 것만큼도 이 시트로는 오지 않아요. 물론 시트가 더 이제 쿠션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노면의 상황은 이 스티어링 휠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이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면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스티어링 휠 손을 놓으면 상대적으로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체 조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이 모터리언 박기돈 편집국장님하고 이제 이 차를 타보고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사실 박기돈 편집국장님은 조금 더 편안한 차를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이제 하체를 계속 이 타이어를 계속 바닥으로 밀어주는 그런 좀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그런 서스펜션 느낌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둘 다 괜찮다라고 느낀 차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차는요, 너무 물렁이고 너무 편안하면서 막 하중 이동이 막 느껴지는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주행 성능 좋을 것 같은데, 자세 잘 잡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방지턱을 넘거나 요철을 넘을 땐 불편하겠지? 그런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셨나요? 엄청 세련되게 넘는 거? 정말 동작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차에는 에스트로닉 7단 변속기가 물려 있는데, 이 에스트로닉이 듀얼 클러치인 건 다들 아시죠? 듀얼 클러치의 장점은 직결감 그리고 빠릿빠릿한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패들 시프트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게 이 패들 시프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기어 노브를 통해서도 기어를 원하는 위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단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탁 밀고 여기서 탁 밀면 지금 수동 모드입니다. 지금 4단 기어가 들어가 있고 3단 기어로 해서 RPM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확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드라이브 모드고요. 한 단 낮추면 스포츠 모드가 되겠죠. 여기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을 누르시면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그리고 개별 설정이 있죠. 개별 설정에서는 주행을 효율 있게 할지 균형 있게 할지 스포츠로 할지,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을 염두에 둘지 아니면 균형 있게 할지 스포츠 상태로 할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너무 예민해서 또 이 미세하게 다 일일이 반응하면 승차감이 떨어질 거고요. 이 승차감은 어떻게 보면 이 차체의 조향 그 예민함 정도를 조절하는 걸로 승차감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사실 재밌는 것 같아요. 각종 드라이브 모드에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보면 이 차에서 어떤 식으로 각 항목들을 조절하고 있구나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거 한 번씩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모드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아우디 A6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셨나요? 이렇게 딸깍하고 눌러줘야지 소리가 나면서 이 화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살짝 터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여기쯤에 버튼이 있겠구나 하고 눌렀을 때 뭔가 반응이 있어야 얘가 지금 제대로 눌렸구나를 보통은 아시는데, 이 터치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반응을 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보려면 이 화면이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눌리는 느낌이 없을 경우에는 반응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운전 중에 조작을 한다고 화면을 오래 보는 건 좋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운전자가 이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지금 눌렀어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흔치 않은 반응이죠. 대부분 터치식이니까요. 하지만 터치와 햅틱, 그러니까 누르는 거를 두 가지를 다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서 아셨겠지만 위아래가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특히 이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은 지금 제가 꺼놔서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화면인가 싶을 만큼 뭔가 되게 터치가 되는 화면이 아닌 것처럼 되게 고정된 화면처럼 깔끔한 그래픽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카플레이 이런 것들은 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일 거고, 저는 애플을 쓰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기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승차감이 좋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체 조율이 잘 되어 있다는 게 깔려 있는 거겠죠. 근데 이 하체는요, 승차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운전 중에 조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조향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가진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캐스터 각이 적정해야 이 차가 직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생각보다 이 스티어링 휠을 센터로 다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차가 방향을 틀었더라도 다시 앞을 보게끔 만드는 거는 캐스터 각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파워 스티어링을 모터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모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센터로 맞추는 힘은 기본적으로 이 하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요, 앞으로 구르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꺾여 있더라도 이 벡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힘이 또 원형으로 도는 힘이 있거든요. 이 앞으로 가는 힘과 이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캐스터 각이 차체와 이 바퀴의 각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바퀴를 조향을 하죠. 그래서 이 선 캐스터 각 자체가요, 조금 더 이제 바퀴가 이 조향하는 것보다 앞에 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누르면서 이 틀어진 바퀴, 그러니까 방향을 꺾었을 때도 다시 안으로 돌아오게끔 해줍니다. 이 복원력이 좋은 차, 그러니까 이 복원력이 좋은 차는 기본적으로 하체 세팅이 잘 되어 있는 차죠. 그리고 이 복원력이 좋아야 그래야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 모든 면에서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도 다 하체 세팅이기 때문에 이 직진 안정성이나 주행 안정성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하체가 승차감만이 아니라 이런 직진 안정성, 주행성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정말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시속 100km가 훌쩍 넘었는데도 언제 넘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차가 안정적이고, 일단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이 직진 주행력, 그러니까 직진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속도가 느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중 이동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코너를 돌 때도 속도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하체는요, 되게 안정적이고, 네, 잘 달리게끔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승차감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개성이 있거나 특별히 다르다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기본 이상은 다 갖춘 차. 달리는 것도 잘하고요, 승차감도 부드럽고 괜찮고요, 심지어 매끄럽고 자세는 깔끔한데 아이고 생긴 거 잘생겼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거 되게 색다른데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되게 모범 답안 같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휘발유 차인데요, 터보 엔진이 달린 싱글 터보 엔진인데다가 2000cc 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셀러레이터를 밟는 만큼 그 밟은 정도에 따라서 되게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부드럽게 가속하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폭발적인 가속력이 느껴지는 차까지는 사실 아닙니다. 되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가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절 주행 기술도 요즘은 다들 들어가 있죠. 일단 차선 유지 보조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두 가지만 되면 일단 막히는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네, 웬만큼 장거리 주행에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 관련된 레버는 요거보다 하나 아래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와이퍼 조작이라던가 헤드램프 같은 거 조작하는 이 레버 아래쪽에 있는 데서 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서 하고요, 앞차와의 간격도 네, 요 아래에 있는 레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이 헤드램프 조절하는 레버 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버튼이 있는데, 네, 그걸 누르시면 차선 유지 보조가 켜집니다. 이게 조금 특이했어요. 저는 좋은 차의 기본은요,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뭔가 접지를 잃어서 어딘가 미끄러지거나 날아가거나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고 보행자 보호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운전이 좀 미숙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 자세 제어 장치나 이 차의 기본적인 자세를 잡을 줄 아는 능력, 이 땅에 접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로 그러니까 차체가 기본이 돼서 급격한 모멘텀 변화에도 대응이 돼서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아우디가 기본이 되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는 차인 거죠.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뭐 미국 고속도로 협회 뭐 탑 플러스 이런 거 다 했다고 해요. 자, 물론 뭐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능력도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리는 데 있는 이 기본 성능, 이 기본 능력, 이 기본 기들은요, 이 기본 기들이 쌓여서 사실은 사고를 막게끔 해주는 겁니다. 사고 상황이나 급격한 변화 상황, 이럴 때도 잘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사고를 예방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차라는 확신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를 계속 끝까지 바닥으로 밀면서 이 접지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도 제 역할을 하면서 중심을 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겠죠. 그런 기본기를 통한 안전함은 저는 이 차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흠잡을 데 없는, 정말 뭐랄까요, 흠잡을 데 없는 정석 같은 차를 정말 오랜만에 시승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자동차가 점점 디자인과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있고요. 저도 경차나 트럭을 타는 사람이라서 이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자동차, 우리 아빠 차, 혹은 정말 한 40대 정도 된,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공한 어른의 차, 정말 그 정석을 오늘 본 느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